물어보겠습니다. 왜 같은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아내의 마음은 점점 멀어질까요? 왜 당신이 사랑하겠다고 손을 뻗을 때 아내는 몸을 돌려버리는 걸까요? 많은 남자들이 나이가 들었으니 어쩔 수 없다며 체념합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아내의 몸을 만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마음의 문은 완전히 잘못 두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내의 마음에는 아직도 당신을 원하는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다만 50세 이후의 여성에게는 완전히 다른 비밀스런 감정의 스위치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 스위치를 찾지 못하면 부부 사이는 점점 식어가고 결국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60대도 70대도 다시 아내와 첫사랑처럼 가까워질 수 있는 단 3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아내의 몸과 마음을 다시 하나로 연결하는 은밀하지만 과학적인 열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댓글에 일례를 남기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과 댓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은 교육적 목적이며 건강과 관계 개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당연하다고 여기는 한 가지 착각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 식는 건 세월의 탓이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세월이 아니라 아내의 마음이 변해가는 속도를 남편들이 따라잡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만난 38살의 이정훈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정훈 씨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내가 요즘엔 자꾸 대화를 피하고 손만 잡아도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더 잘해야지 싶어 노력은 하는데 아내 표정이 왜 자꾸 공허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훈 씨처럼 수많은 남편분들이 더 열심히 봐주면 재능이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원하는 건 더 큰 힘이나 더 긴 시간의 접촉이 아닙니다. 그녀들이 진짜 바라는 건 몸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깊숙한 곳을 알아봐주는 사람입니다. 여성은 50세를 전후로 몸속 호르몬 균형이 크게 바뀝니다.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고 프로게스테론이 불안정해지면서 아내의 몸도 감정도 예전과 다르게 반응합니다. 문제는 많은 남편분들이 이 변화를 단순히 성욕이 줄어든 것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욕구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욕구의 방향과 형태가 바뀐 것일 뿐입니다. 젊은 시절처럼 격렬하고 빠른 접촉이 아니라 이제 아내가 원하는 것은 마음을 안전하게 내어줄 수 있는 깊은 교감입니다. 그리고 그 교감의 열쇠가 바로 여성의 몸속 아주 특별한 한 지점에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정형부 포닉스라 불리는 그곳은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니라 여성의 감정과 자율신경이 연결되는 매우 민감한 영역입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단순히 쾌감이 아니라 여자가 마음 깊이 안정감을 느끼고 이 사람이라면 나를 이해한다는 신뢰를 갖게 됩니다. 정은 씨도 처음엔 이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터치부터 아내의 숨결, 표정, 눈빛을 관찰하며 천천히 다가간 결과 그의 아내는 어느 날 밤 눈가에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이 요즘은 나를 정말 이해해주는 것 같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부부의 친밀함은 기술이 아니라 공감과 섬세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단 3단계만 알면 당신도 아내의 마음과 몸을 다시 하나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당신도 이 3단계를 배우고 싶으신가요? 지금 바로 댓글에 3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제가 계속 이 소중한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수십 년간 중장년과 노년 남성분들을 상담해 오면서 저는 한 가지 공통된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나는 아내를 바꾸고 싶은 게 아니다. 나는 단지 아내와 다시 한번 마음 깊숙이 연결되고 싶다. 그리고 그 연결이 인생에서 처음으로 결혼 생활을 진짜 완성시키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얼마 전 64살인 장세진 씨가 제 진료실에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직도 아내를 사랑해요. 하지만 이젠 아내의 마음은 빈집 같아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안에서 인기척이 없어요.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남자분들이 평생을 함께한 아내의 마음속 세계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사실이 여전히 제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열쇠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평생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당신의 부부 생활뿐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사랑받고 있다는 감각을 다시 되찾게 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성의 몸속에 존재하는 아주 특별한 공간, 정형부 포닉스라는 부위를 말입니다.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G스팟을 마치 벨처럼 두드리면 문이 열릴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형부 포닉스는 단순히 벨이 아니라 마치 집 전체의 전원 스위치 같은 곳입니다. 모두 벨 누르는 법은 아는데 이 스위치를 어떻게 켜야 하는지는 모릅니다. 이 부위는 여성의 몸 가장 깊숙이 자궁경부 바로 앞에 위치합니다. 그 조직은 부드럽고 스펀지처럼 폭신하며 무엇보다 여성의 자율신경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제대로 자극되면 피부 표면만 스치고 지나가는 쾌감이 아니라 마치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잔잔하게 울려 퍼지는 현악기의 떨림 같은 감각이 퍼져나갑니다. 누군가는 이 감각을 심장 깊이까지 울리는 낮은 현의 울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크고 화려하지 않지만 오히려 그 잔잔함이 여자의 마음 한가운데를 파고듭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내장 공명, visceral resonance이라고 부릅니다. 즉, 쾌감이 피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장기와 근육, 혈관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몸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는 듯한 반응을 일으킨다는 의미입니다. 이 순간 여성은 이유 없이 눈물이 고이기도 하고 그동안 자신도 몰랐던 고독이나 억눌린 감정이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때 비로소 나는 여전히 여자이고 누군가의 사랑받는 존재다 라고 느끼게 됩니다. 많은 남성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어쩌면 믿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0대 넘으면 불꽃이 꺼진다며 단정짓는 분들이 적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성의 몸속 불씨는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그저 다른 방식으로 불을 붙여야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불씨를 살리는 방법은 억지로가 아니라 섬세함과 기다림, 존중 속에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상담 속에서 이런 기적 같은 변화를 목격해 왔습니다. 올해 6살이신 최영수 씨는 제게 이렇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선생님, 예전엔 아내가 항상 벽을 치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제 손만 잡아도 아내가 한숨을 쉬면서 웃어요. 마치 무거운 걸 내려놓은 사람처럼요. 그 한숨은 단순히 육체적인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음 깊이에서 올라오는 말없는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그게 정말 그렇게까지 중요한 일인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자기 몸과 감정을 다시 연결할 수 있을 때 그녀는 더 편안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결국 일상에서도 남편과 더 가깝게 지내게 되니까요. 부부 사이의 친밀함은 결코 말이나 행동 몇 마디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때로 말로 표현되지 않는 눈빛, 숨결, 작은 손끝의 떨림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분들이 그 감정의 영역을 이해하고 소중히 다루게 되면 부부 관계는 단순히 육체가 아니라 영혼까지 이어진 새로운 관계로 다시 태어납니다. 무엇보다 멋진 것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신이 60대든 70대든 당신의 아내의 마음은 여전히 부드럽게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의 마음속 깊은 정원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면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건 더 나아가려는 욕심이 아니라 멈춤입니다. 멈춘다는 건 단순히 손을 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온전히 그 순간에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슴 속에서 뛰는 작은 떨림, 아내의 호흡, 하나하나, 작은 손끝의 미묘한 떨림까지 느끼기 위해서는 반드시 멈추어야 합니다. 중년 이후 부부의 친밀함은 더 이상 젊은 시절처럼 속도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섬세한 관찰, 의도적인 침묵, 그리고 마음에서 시작되는 부드러운 접촉입니다.
마치 한의사가 맥을 짚을 때 손을 대자마자 치료하려 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먼저 듣고 느끼고 아주 작은 변화까지 읽어냅니다. 그리고 그 찰나의 정적 속에서 특별한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부부관계도 똑같습니다. 아내가 안전하다고 느끼고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그녀의 마음과 몸은 서서히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남편에게 필요한 건 그 어떤 기술도 멋진 말도 아닙니다. 필요한 건 말없이 머물러주는 사랑의 존재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손가락이 마치 깃털처럼 부드럽고 조용히 움직이는 모습을 말입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지만 아내의 오랜 기억을 건드릴 만큼 가볍고 따스한 손길, 그 손끝을 천천히 조심스레 올렸다 내리는 것만으로도 아내에게는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가 됩니다. 나 여기 있어. 서두르지 않아. 원하는 것도 강요하지 않아. 나는 그저 너의 마음을 듣고 싶을 뿐이야. 이렇게 접근할 때 남편은 뚜렷한 반응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작은 신호들을 찾아야 합니다. 가령 아내가 한숨을 내쉬며 뭔가를 내려놓는 듯한 기색을 보일 때, 혹은 천천히 눈을 감으며 잠시 마음의 쉼터를 찾을 때, 또는 조용히 손을 살포시 잡아줄 때, 이런 사소해 보이는 순간들이야말로 아내의 몸과 마음이 당신과 대화하기 시작했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말이 아니라 감정으로 이야기하는 신호 말이죠. 최근에 만난 하종필 씨라는 68세 남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종필 씨는 결혼 35년 차였는데 오랫동안 아내와는 대화도 스킨십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종필 씨는 마치 한의사가 환자의 맥을 짚듯 아내의 감정도 먼저 느끼고 기다려야 한다는 저의 조언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그는 집에 돌아와 말없이 아내의 어깨에 살짝 손을 얹었습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손을 두고 있었을 뿐입니다. 잠시 뒤 그의 아내가 돌아보며 눈가에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정말 고마워. 짧은 한마디였지만 종필 씨에게는 그동안 잊고 살았던 수천 마디의 사랑보다 더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부부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아침 식탁에 앉아 웃으며 인사를 하고 컵을 건네줄 때 살짝 그의 손을 스치며 미소를 짓기 시작한 겁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종필 씨는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린 다시 연결되었구나. 여러분, 기적은 기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기적은 한 남자가 멈출 줄 알고 자기가 모르는 세계를 솔직히 인정하며 두려움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일 때 시작됩니다. 그 순간 진심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혹시 지금 나는 그런 거 잘 못해라고 생각하신다면 꼭 기억하세요. 누구도 당신에게 다른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의 당신 그대로 조금만 더 귀 기울이고 조금만 더 부드럽게 조금만 더 깊이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때론 단 한 번의 손길, 단 한 번의 눈빛, 단 한마디의 다정한 말이 당신의 아내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들을 다시 피어나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진짜 감정의 연결은 거창한 것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내 곁에 어떻게 머무르는가에서 시작됩니다. 아내와 함께 숨을 쉬고 함께 조용히 머물며 함께 그 순간을 살아내는 것. 그 속에서 새로운 신뢰가 쌓이고 당신의 결혼 생활은 새로운 장을 열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음악 없는 무대 위에서 두 사람이 함께 춤추는 것과 같습니다. 수십 년간 아내의 감정을 듣고 깊은 곳을 만져왔던 많은 남성분들이 이제 내가 주도권을 쥐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내려놓음입니다.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뒤로 물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부드럽게 바뀌는 것입니다. 감정에 이끌리던 관계에서 함께 호흡하며 나아가는 동반자로 주도권을 잡으려는 마음에서 서로의 신호를 주고받는 대화로 직관만 믿던 순간에서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무 음악도, 아무 관객도, 아무 무대 장치도 없는 텅 빈 무대 위에 단 둘만 서 있는 장면을.
그곳엔 오직 두 사람만 있습니다. 그곳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정막 속에서 귀로 들을 수 없는 서로만의 멜로디가 피어납니다. 그 멜로디는 아내의 작은 몸짓, 아주 미묘한 움직임에서 시작됩니다. 화려하지도 눈부시지도 않지만 아내가 살짝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작은 변화, 조금 길어진 한숨, 혹은 나뭇잎 스치는 바람 소리 같은 무의식의 움직임. 그 순간 남편은 더 이상 주도자가 아닙니다. 진짜 여자로서의 아내를 느끼게 되는 동반자가 됩니다. 깊은 부부의 연결은 거창한 제스처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때론 그저 온전히 머물러주는 존재감에서 비롯됩니다. 아내가 말이 아닌 몸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남편은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내가 몸을 살짝 당신 쪽으로 기대는 건 아마도 나 준비가 됐어 라는 부드러운 초대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살짝 몸을 뒤로 물리는 건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해 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모두 똑같이 소중한 반응입니다. 이때 남편이 보여야 할 것은 힘이나 기술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어떤 화려한 스킬도 진심 어린 태도만큼 값진 것은 없습니다. 아내의 몸짓과 호흡이 당신의 리듬과 하나가 되는 순간 두 사람은 비록 음악은 없어도 함께 춤을 추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경기도 기도에서 사시는 65세 백승철 씨는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내를 위해 뭔가 크게 바꿔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노력하려고 애쓰는 걸 멈추고 그냥 옆에 있어주기 시작했더니 아내가 달라졌어요. 눈빛이 달라지고 미소가 생기고 손을 잡아주는 느낌도 완전히 달랐어요. 승철 씨의 이야기는 말해줍니다. 중년 이후 부부 사이의 연결은 더 이상 기술이 아니라 감정의 성숙함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아내가 존중받고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 때, 그리고 남편이 억지로 뭔가를 하려 하지 않고 같이 있어 주기만 할 때, 그때 비로소 아내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문을 엽니다. 말도 필요 없습니다. 화려한 말장식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매 순간 그 자리에 있어주는 당신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는 어느 날 아침 아내의 눈빛이 조금 더 부드러워졌음을 느끼는 순간 찾아옵니다. 아내가 물 한 잔을 건네며 살짝 당신 손을 스치는 순간, 혹은 예전엔 무겁기만 하던 정적이 이제는 포근함으로 가득 차 있는 순간에, 여러분, 노년의 사랑은 절대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따뜻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조용히 다가가는 발걸음 하나, 절제된 손길 하나, 그리고 아내의 눈동자 속에서 당신을 바라보는 작은 빛에서 시작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두 개의 존재가 서로의 심장 박동 속에서 리듬을 찾아내듯, 이제 두 분은 함께 살아온 시간 속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깨달으셨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를 멋지게 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적절한 순간에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용한 연결의 예술입니다. 이건 기술도 책 속 공식도 아닙니다. 경험과 인내,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 어린 사랑으로만 배울 수 있는 예술입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린 것은 어떤 테크닉이 아니라 마음을 소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화려한 기술 대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금 더 섬세함,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깊은 사랑입니다.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걸 배워서 뭐 하겠냐고요? 저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나이가 되어야 비로소 조용한 포옹의 가치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나이가 되어야 여자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가장 깊은 곳을 피부 너머 마음이 들을 수 있는 곳까지 닿을 수 있으니까요. 3가지 작은 변화로 인생이 바뀝니다. 혹시 마음속으로 나도 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내 나이에도 효과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저는 3명의 남자들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나이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달랐지만 단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조금의 용기와 관점을 바꾸는 노력으로 다시 아내의 미소를 되찾았다는 점입니다. 65세 은퇴한 교사였던 윤현신 씨는 오랫동안 아내와 한 집에 살면서도
마치 유리창 너머로 아내를 바라보는 기분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부부 사이의 친밀감이 거의 사라졌지만 더 괴로웠던 건 아내 눈빛 속에 자리한 그 고요하고 슬픈 그림자였습니다. 어느 날 건강 세미나에서 3단계 접근법을 듣고 별 기대 없이 시도해 보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저 정말로 아내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한참 말이 없다가 눈물 젖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고마워. 그 순간 윤현신 씨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진짜 필요한 건 내 마음으로 아내를 듣는 것이었구나.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아내에게서 멀어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진짜 남편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한 쌍의 이야기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70대 초반의 이영만 부부는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 결혼한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영만 씨는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 늘 서둘러 관계를 끝내곤 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아내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지요. 우연히 노년층 대상 건강교육에서 감각과 교감을 중심으로 한 부드러운 접근법을 알게 된 그는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늘 소극적이던 아내가 처음으로 자기만의 리듬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영만 씨는 말했습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내의 움직임을 따라했을 뿐이에요. 그게 마치 소리 없는 춤 같았어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가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내는 그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그거 어디서 배웠어? 그 짧은 한마디가 이영만 씨에게는 꺼져가던 부부 생활의 불씨를 다시 밝히는 등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60대 중반의 기계 엔지니어였던 지창훈 씨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는 늘 아내를 다치게 할까봐 조심스러웠고 그래서 관계는 늘 겉돌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어색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도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내가 두려웠어요.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아내의 몸이 아니라 아내의 마음을 느껴보자. 그리고 아내의 작은 숨결, 미세한 움직임, 작은 신호에 집중했습니다. 조용한 순간 그는 손끝을 아주 살포시 올바른 위치에 얹었고 그 순간 아내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응, 거기야. 단 한마디. 하지만 그 한마디는 지창훈 씨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내 곁에서 존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3가지 이야기는 화려하지 않지만 분명히 말해줍니다. 사랑을 다시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다는 사실을. 행복은 힘에 있지 않습니다. 나이나 기술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진심, 섬세함, 그리고 익숙했던 한계를 넘으려는 용기에 달려 있습니다. 손끝 하나의 변화, 리듬을 맞추는 사소한 차이, 혹은 조금만 늦춰서 멈춰져주는 그 순간이 아내 마음속에 잊혀진 감정을 다시 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결국 깨닫게 될 겁니다. 아내가 당신의 손을 잡고 어깨에 기대어 편안히 숨을 내쉴 때 그 순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사실 나는 더 이상 많은 걸 할 필요가 없구나. 그저 진심으로 올바르게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미담이 아닙니다. 이 속에는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삶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 관계라는 여정은 언제나 순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조급함과 잘못된 믿음이 종종 노력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혹시 내가 아내의 마음을 다치게 만드는 실수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기억하세요. 완벽한 남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조금 더 귀 기울이고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용기 있게 사랑하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은 가장 믿음직한 동반자가 되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순간을 위해 함께 살아갑니다. 가끔은 한 번의 눈빛, 한 번의 손길, 혹은 한 번의 조용한 침묵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저는 여러분께 조용하지만 깊이 울리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을 다시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마음속에 여전히 누군가를 사랑할 용기가 있다면 오늘이 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은 결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기다려주며 조금 더 진심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중년 이후의 사랑은 충분히 다시 빛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전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점은 단 하나입니다. 아내의 마음 깊은 울림은 힘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올바른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 아내가 연결되고 존중받고 진심으로 귀 기울여졌다고 느낄 때 그녀는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문 안에서 남편에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따뜻하고 깊은 사랑을 건네게 됩니다. 그 사랑은 결코 화려하거나 요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고요하고 섬세하며 우리 부부만이 공유할 수 있는 비밀 같은 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이 뜨거운 약속과 불꽃 같은 열정이었다면 중년 이후의 사랑은 가만히 손을 잡아주는 온기, 지친 하루 끝에 기댈 수 있는 어깨, 아무 말 없이도 통하는 눈빛이 아닐까요? 혹시 지금 아내의 마음에 다시 다가갈 수 있을까 두렵거나 주저되고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변화, 조금의 인내, 그리고 한결같은 따뜻함만 있으면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3가지 중요한 열쇠를 함께 배웠습니다. 첫째, 아내의 마음속 정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멈추고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 둘째, 아내의 작은 신호와 반응에 온 마음으로 집중하고 무심코 지나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셋째, 결국 사랑은 기술이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의 호흡과 리듬을 맞춰 나가는 예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은 지금 이 나이에도 분명히 가능합니다.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이 그 누구보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 속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앞으로도 더 깊고 진솔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야기나 같이 나누고 싶은 고민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의 경험이 서로에게 가장 큰 스승이자 희망이 될 수 있으니까요. 중년의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그 불씨를 조금 더 부드럽고 지혜롭게 다시 살려내는 것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조금 더 따뜻하고 깊고 행복해져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